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을 공정하고 깊이 있게 다룹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어제 별세를 했습니다. 이게 이재용 부회장, 아들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을 맡은 지는 사실 몇 년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삼성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특히 뭐 지배구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남은 일들이 있습니다. 상속세 문제도 있고 지금 뭐 재판받고 있는 문제도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박용진 의원과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예, 이게 벌써 6년이네요, 그죠? 병상에 그러네요. 누워 예. 계신 지가.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쓰셨어요. 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생기면 항상 고민이 되잖아요, 그죠? 네.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쓰셨습니까? 일단 우리 경제계의 거인이 네. 이제 별세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도 상당히 크고요. 사실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네. 그 정주영 회장 그리고 이건희 회장 뭐 혹은 그 선대인 이병철 회장 네. 다 마찬가지로 그 권위주의 시대, 그 대한민국의 그 한참 개발하던 시대에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었던 창업주 혹은 2세대 이분들이 이제 다 퇴장하신 이런 의미가 상당히 커요. 그건 뭐냐면 그 시대에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 잘 살아보자, 그리고 국가적으로 기업에게 모든 특혜와 권한을 다 몰아주고 당신들이 책임지고, 박정희 대통령 표현에 따르면 임자들이 책임지고 경제를 이끌어 라고 하는 식의 국가적 차원의 지원, 혜택, 이런 방식으로 기업을 키우고 이끌어가야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3세대, 4세대 창업주의 3세대, 4세대 되는 분들이 네. 그 대기업 그룹 집단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네. 이제 정말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미 많이 달라졌고요. 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추격형의 그 모델에서 완전히 다르게 이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그 이끌어 나가는 그 선도형 모델에서 어떤 역할들을 보여줄 거냐, 네. 무얼 더 이렇게 보여줄 거냐라고 하는 걸 한다고 하면 이제 글로벌 기업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아주 상식적이고 시장의 합리성을 갖춘 그런 기업들로 거듭나야 될 타이밍이 됐다. 네. 이미 그렇게 되었지만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 시대, 한 세대가 이제 마감이 됐다, 이런 네. 느낌이 강하고, 예. 뭐 박용진 의원도 뭐 세대 교체, 새 질서 이런 말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이제 네. SNS에.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짚기 전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애도하는 글을 SNS에 남겼습니다. 그런데 예. 그 중에 일부는 이제 그림자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어요. 예컨대 뭐 조세 포탈이라든가 정경유착이라든가 이런 과오들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극복해 나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문장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거 갖고 또 말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네. 이렇게 애도의 글에다가 굳이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있냐, 뭐 우리 경제에 남긴 족적이 얼마나 큰 분인데, 뭐 이런 취지의 댓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아니 좀 그 논란 자체가 좀 그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예. 그게 이건희 회장이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누구든 네. 그 고인을 기억하는 방법은 공과를 한꺼번에 보는 일이에요. 그거를 뭐 굳이 오늘은 그 상중인데 뭐 이러면서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위주의 시대의 경제 모델에서 네.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혹은 이건희라고 하는 경영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과감함과 혁신적 발상,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그늘을 당연히 만들어요. 네. 그걸 동시에 기억해야지 어떻게 예쁜 것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 이제 이건희 회장에 대한 뭐 예우, 고인에 대한 예우와 예의를 생각하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또 뭐 이낙연 대표한테 너무 또 막 지나치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것은 공과가 있다. 빛과 그림자가 있고요. 네. 그것을 한꺼번에 봐주는 것이 입체적으로 보는 거지,
예쁜 것만 보겠다고 하면 그게 되나요? 저는 뭐 그렇게 의미 있게 보지는 않고요. 네. 제일 세대 개초가 필요한 건 정치권이긴 한데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질서의 새로운 순환, 네. 새 순환이 이제 시작이 되는 타이밍이 되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잘못된 것들은 덜어내고자 하는 기억을 하는 건 좀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삼성그룹 뭐 그리고 특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풀어야 될 숙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 가장 이제 현실적으로 딱 닥치는 일이 상속세 문제예요. 예.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이 남긴 주식이 한 18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뭐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나갈 것 같다. 계산을 해보면은 네, 예. 단순 계산이지만은 이 상속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금까지 뭐 관행으로 보면 이걸 안 내려고 그렇게 막 가진 뭐 편법과 꼼수 등을 동원했던 게 지금 우리나라 재벌의 역사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이 상속세 문제는. 너무 지켜보는 사람이 많아서 더 이상 꼼수 편법 이런 거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법은 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경제 질서 새 순환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들 껌 한 통을 사더라도 세금 다 붙어 있는 거고 이거 반드시 회피하지 않고 뭔가를 역할을 해야 될 네.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될 정당한 세금을 내야 될 타이밍이 됐다고 보고요. 이것도 다 전문가들이 그냥 하는 얘기니까 저도 네. 사실은 뭐 세금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네. 뭐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지배력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지배력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주식과 네.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전자주식을 어떻게든 맞바꾸는 방법이 있을 거다. 여기 하나가 있고 물어보신 거는 이제 관심사인데 세금 문제에 네. 대해서는 글쎄 모르겠어요. 그 10조에 가까운 세금을 그 부인과 세 남매가 이제 그 나눠서 내야 되는 상황인데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아서 낼 거라는 얘기도 있고 5년 동안 뭐 낸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요. 이 문제가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경영권 지배력 상실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내다가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세금 내다가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영향력 이거를 잃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 너무 당연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그 고민을 하고 동원을 하겠지만 네. 저는 저는 뭐 그 세금 앞에 장사 없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지켜야 되는 법이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그 이제 유가족분들도 당연히 그에 따른 정당한 세금은 내실 거라고 봅니다. 뭐 세금 그러니까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거는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의 숙제인데 네. 또 세금 내는 건 또 다른 축이니까 당연히 네. 그건 또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세금 문제 플러스 이 삼성 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상당수 팔아야 되잖아요. 지금 네. 법에 따르면은. 예. 근데 그 부분이 되면은 지배권을 잃는 거 아니냐 사실상 뭐 이런 걱정을 하는 쪽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예상을 하는 쪽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원래 법이 있어요. 지금 이미 보험업법에 네. 그 보험업을 운영하는 자가 그 계열사에 주식을 3% 이상 갖지 못하도록 네. 이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를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삼성은 그걸 훌쩍 넘어서 있는 거거든요. 26조 이상을 처분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이거를 그냥 유지토록 해주었던 것 자체가 특혜예요. 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삼성이 계속 이렇게 하겠다. 우리는 이미 이렇게 위반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위반하도록 봐주라. 그러면 다른 보험업자들 또 다른 기업들도 똑같이 하겠다고 그러면 그거 어쩌겠습니까? 네. 경제 질서가 더 엉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처리를 해야 되고요. 뭐 제가 낸 법안 때문에 처리해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IFRS라고 하는 국제 회계 기준 질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고 이걸 우리가 도입하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그룹 감독법에서도 이거는 반드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각 파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으로서는 이거 문제는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배력을 잃는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다른 네. 게 아니라 그냥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의 문제고요. 삼성생명이라고 하는 보험업자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요 사실을 해소해야 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이거를 매각한다고 해서 삼성생명한테 나쁜 것도 없고 삼성전자에게 나쁜 것도 없어요. 저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 그럼 분리해서 봐야 된다. 박용진은 삼성 지킴이지 삼성 저격수가 아니다. 개인에게는 조금 불편한 일이 벌어질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그것이 삼성전자라고 하는 국민적 기업이 계속 그 역할을 하는 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를 엉켜서 보기 시작하면 안 된다. 예.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유지와 법을 지키는 거는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좀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예. 이렇다는 건데 그리고 또 이재용 부회장은 이런 상속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법적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도 있고 수사받는 것도 있잖아요. 예,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사실 이거는 이건희 회장과는 별개로 진행됐던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으로 이런 재판이라든가 수사는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까 예상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제가 전제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 그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은 완전 별개다. 이건 네. 개인이고 이건 법인의 문제고요. 네. 삼성 기업은 대부분이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국민 기업들이에요. 그렇죠. 국민적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근데 자꾸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온갖 편법과 꼼수가 이게 쭉 이어져 왔고 1996년에 있었던 에버랜드 전환 사채 사건이 여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한 중후장대 대단한 히스토리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네. 앞서서 뇌물 사건, 네. 박근혜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사건은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대법원까지 갔다가 왔고요. 대법원에서도 이건 유죄입니다. 그러니까 형량 잘 정하세요. 이렇게 내려왔고요. 근데 이거를 막 봐주려고 그런다. 준법감시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면 형량을 감안해 주겠다라고 하는 재판부 때문에 난리가 지금 한번 났었던 그 재판이 네. 거의 마무리입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오늘 시작이죠? 예. 네. 이제 그 기피 신청, 파기 환송심이 진행이 되다가 기피 신청이 있어가지고요. 도저히 박용수 특검이 볼 때는 아니 저런 재판부를 어떻게 재판을 해? 이렇게 해서 기피 신청을 냈다가 그게 기각이 돼서 다시 시작을 네. 하는 거고요. 이제 거의 마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네. 그러나 최근에 이제 기소가 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 검찰 표현에 따르면 불법 합병에 대한 재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으로서는 고달프겠지만 네. 누가 이렇게 하랍니까? 이렇게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고요. 네. 또 무리하지 않고 제가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는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불법 꼼수 편법으로 하지 않고 어쨌든 국민적 이해를 구하고 그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큰 더 심각한 대기업 재벌 편중된 경제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를 이끌고 있는 회사가 발렌베리라고 네. 하는 그룹이에요. 이 그룹도 사회적 합의 위에 서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에게 박수 받고 칭찬받으면서 해요. 제가 낸 삼성생명법도요. 네. 당장 26조를 빨리 해치워라. 빨리 매각해라. 이게 아니고 5년 동안 이거를 분할 매각하도록 하고 시간이 더 필요해? 플러스 2년. 7년 동안 하도록 해주고 있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도 무지막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냥 원리 원칙적으로만 하지는 않으니까 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선순환의 시작은 국민적 합의, 사회적 합의 이것을 가지고서 어려움을 같이 넘어야지 자기들만 특권 특혜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들만 법 외적 존재로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에서 더 이상 재벌 총수들이 설 자리는 없다.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박용진 의원께서 얘기를 했지만은 이 삼성이 변화를 하는 시점 한 세대가 마무리되고 이제 새로운 경제 질서 이쪽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 오히려 재계에서는 아니 정부가 너무 이렇게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고 몇 년이냐 이게 계속 기업 발목을 잡고 변화를 못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죄가 있는데 그거를 확인하고 처벌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망하죠. 저는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우리 사회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박용진이 저격수가 아니라 지킴이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러나 개인이 저지른 범죄를 그거를 확인하고 처벌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망하는데요.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제 말씀은 그런 겁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그 기업을 동원해서 사적 이익을 취했었던 이재용 부회장의 그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이미 있었던 뇌물 사건 때문에 벌써 몇 명이 처벌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이번 새로 시작하는 그 재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미 벌써 8명이 그 형사처벌을 받았고요. 10명이 또 기소가 됐어요. 예. 그 유능한 그 세계적 인재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그 희생해 가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게 맞았냐. 저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말았어야지 그런 일을 저지르고 그걸 바로잡겠다고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 자체를 불만 삼는다? 그러면 나라의 질서가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앞뒤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새 질서로 가려면 좀 매듭은 져야 된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예,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 2부 8시에 돌아옵니다.